지금 윤석열 정부의 그 대북 정책에서는 상당히 좀 위험한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있죠. 적어도 국민들께서 불안해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위험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은 발사체를 발사하면은 인공위성을 발사하면은 미사일을 발사하면은 그대로 두지 않겠다. 네. 뭐 정치 보복식으로 뭐 보복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발사했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무엇을 어떻게 북한에 응징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긴장을 고조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전쟁을 각오한다 하는 그런 불안감만 가져오고 있지 하등의 해결을 위한 길은 안 하고 있다. 지금 어떻게 됐든 미사일 등 북한의 도발이 있으면은 미 국무성이나 국방성, NSC에서는 규탄한다. 그러나 우리는 너희들을 침범하지 않는다. 대화를 하게 외교적 처리를 위해서 나와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정석이에요. 네. 그렇게 달래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응징하겠다. 보복하겠다. 했는데 과연 발사체 후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에 어떠한 응징을 어떠한 보복을 했는가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콧방귀 끼고 있는 현실이다. 저는 저는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는 거. 최영태 교수께서는 그 부분에 지금 현 정부의 또 대북 정책의 실효성 역시 뭐 점수를 낮게 줄 수밖에 없겠죠. 우리 박지원 대표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문제는 경제다 이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경제도 문제지만 저는 윤석열 정부와 관련해서는 문제는 애교다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문제는 외교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잘 모르는데 너무 용감한 게 흠이에요. 그게 특히 애교 문제, 북한 문제와 관련돼서 그 기질이 지금 아주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박지원 대표님 말씀처럼 결국은 이렇게 갈등하다가 방법은 햇볕 정책이라든가 하해 정책이니까 그대로 가겠지만 저는 걱정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남북 문제를 넘어서는 미중 관계, 이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럼 남북 관계는 미중 그 관계 속에 종속적인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계속해서 지금처럼 패권 경쟁을 하고 중국의 발언권이 세지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중심의 애교를 펼치고 했을 때 단순히 남북만의 대화를 넘어서는 더 복잡한 이 상황이 야기되지 않을까 그건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문제는 외교다라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한일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지금 해결해야 될 사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29일에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우길 문양에 이제 자위함기를 달고 부산항으로 입항을 했잖아요. 근데 이걸 두고 국방부에서는 국제적 관례다,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말했는데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역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일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양보를 하고 일본을 방문한 것은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을 잘 처리했다.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 민족의 국민의 역사와 자존심은 지켰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국정원장을 재임하면서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스가 당시 일본 총리를 2번 방문을 해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얘기예요. 즉 일본이 역사를 반성하고 사과하는 자세와 위안부 등 강제징용 이 문제에 대해서 배상을 해주라. 네. 이 둘로 날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당시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 같은 분은 개인적으로 어떤 포럼에 가서 연설을 했는데 소위 대의 변제, 강제징용 변제는 우리 기업에서 돈을 각출해가지고 우리가 변제하자. 그 대신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은 인적, 상업적, 네. 문화적 교류로
우리의 국익을 확보할 수 있다. 저는 그겁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가서 완전히 퍼주고 와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외교라고 하는 것은 51을 갖고 49를 주는 거예요. 100을 가져올 수는 없는 건데 완전히 100을 다 퍼주고 오니까는 저는 일본에서 우길기 들고 군함 왔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리 불평을 해도 국방부에서 문제 없다. 끔찍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결국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고 4년 있다 정권 교체를 해서 네. 우리가 다시 역사를 바로 세우자 하는 그런 각오를 새기는 계기로 삼아야지 싸워봐야 윤석열 대통령은 눈도 끔찍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 교수님은 어떠신가요? 김대중 오부지선 하면서 김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것이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로 가자 예. 이런 거거든요. 그럼 강제징용 문제는 과거에 해당된 것이고 지금 그 오염수 문제 같은 경우는 현재 문제고 또 미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김대중 오부지선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분은 어떤 역사적 그 사건의 문맥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자기 방식인 것 같아요. 이분은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딴판에 정치를 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통합 정신을 또 높이 평가하면서 본인은 정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김대중 오부치선언에 대한 해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보면은 다만 이제 김대중 대통령과 비교한다면은 김대중 대통령은 애교 문제에 굉장히 실용주의자셨죠.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오염수 문제라든가 이런 경우는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그러나 이 문제를 다른 애교 사항과 막 뒤섞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보면은 이 문제는 이 부분 문제대로 비판적 입장에서 하면서 또 한일 다른 문제는 다른 문제대로 접근하는 이런 게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할까요? 일본과의 문제, 오염수, 핵폐수 방류, 수산물 수입 이런 문제에 대한 실용주의를 표방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해법은 어땠을까 하는 것을 두 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은 인권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한 분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건강은 인권 문제의 핵심에 해당되고 예. 따라서 후쿠시마 원전 그 오염수 방출 문제 같은 경우는 결코 김 대통령이 양보할 성질의 것은 아니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강하게 좀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되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안을 다른 사안을까지 확대시켜가지고 애견 문제를 일본과 한국이 전면적으로 대립하는 그렇게 비하시키지는 또 않으셨을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염수 관련해서는 강하게 예. 했겠지만 다른 것과 섞진 않았을 것이다. 네. 분리해서 저는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좀 추측을 하셨고 그분이. 어떠신가요, 원장님? 김대중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일본에서 네. 이런 오만방자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영국 BBC 같은 언론에서는 핵폐수라고 네, 표현합니다. 예. 그런데 일본이 주장하는 처리수를 쓰자고 우리 정부에서 들고 나왔다가 저부터 이건 아니다 했더니 오염수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요. 시찰단 발표한 거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과학이 정치보다 훌륭하다? 이건 과학도요. 이 오염수를 방류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도쿄 전력에서 그 알프스 네. 이 검증을 했습니다. 네. 제가 김익중 반핵 의사의 운영위원이신 전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하고 대담을 해봤는데요. 예. 김익중 교수의 자료에 의하면은 도쿄 전력 자료예요. 알프스 검증을 할 오염수가 200가지 정도를 검증을 해야 되는데 62가지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7가지를 한 거예요. 그 결과도 2가지만 처리 기준에 패스가 되고 네. 네. 나머지는 오염수 그대로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염려하는 삼중수 같은 것은 기준치
훨씬 상회하기 때문에 방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뭐 100분의 1만 검증했다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신 거죠. 절대 이것은 방류를 하지 말아야 된다 네.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제 고향 해남 진도 완도, 네, 목포, 큰일 나죠. 충남 당진, 제주, 부산 다 다녔습니다. 네. 이 문제로 현장에 가보니까 어민들이 난리예요. 그리고 젊은 가정주부들도 어떻게 내 어린 아이들에게 학교 급식을, 집에 식탁을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고 자란 농수산물을 올릴 수 있느냐, 이런 저항이 심한데 이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명박 정부 때의 광우병 괴담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요, 촛불이 타고 시민의 함성에 청와대 뒷산에 가서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결단을 한 거예요. 즉 미국 시민이 먹는 소고기만 우리 국민도 수입해서 먹자. 30개월 원령을 미만의 지켰죠. 소만 수입했기 때문에 저는 네. 이명박 대통령이 아주 좋은 결단을 했는데 이러한 국민의 함성과 내용을 듣는다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뭐 우길승천기 달든 말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만은 절대 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는 예. 매우 라고 말씀드립니다. 민감하고 모두에 관계된 네.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네.